안녕하세요. 네오밸류 저널의 김민준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2일 발생한 브로드컴과 오라클의 동반 급락 사건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박서연 선임 애널리스트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연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하루였죠. AI 수혜주의 대표 주자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맞습니다. 브로드컴은 마이너스 11%, 오라클은 무려 마이너스 15%나 급락했죠. 먼저 실적부터 살펴볼까요? 오라클의 경우 2026 회계년도 2분기 매출이 1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는데도 주가가 폭락했어요.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문제는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거죠. 특히 클라우드 매출이 80억 달러로 34% 증가했지만 투자자들은 더 높은 성장률을 기대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자본 지출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라클이 2026 회계년도 캐펙스 전망치를 5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40%나 증가한 수치예요. 게다가 2분기 자유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00억 달러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현금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네요. 장기 부채도 999억 달러까지 늘어났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제 돈을 벌 건데?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반면 브로드컴은 실적 자체는 정말 좋았어요. 4분기 매출이 1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AI 반도체 매출은 무려 74%나 폭증했고요. 그런데 왜 주가가 떨어졌을까요? 바로 마진 경고 때문입니다. 경영진이 AI 관련 제품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단기적으로 총 마진이 압박받을 거라고 발표했거든요. 다음 분기 이비타 마진이 67%로 4분기 68%에서 1%포인트 하락할 전망이에요. 투자자들은 AI 특수가 매출도 올리고 이익도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현실은 매출은 늘지만 마진율은 떨어진다는 신호였던 거죠. 이게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번 사건은 더 큰 시장 트렌드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AI에 투자하면 성장한다는 낙관론이 지배했잖아요. 기업들이 AI 투자 계획 발표하면 주가가 폭등했죠. 그런데 2025년 말 들어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11월에 메타가 내년 AI 관련 설비 투자를 현저히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마이너스 11% 급락했습니다. 투자 발표가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된 거예요. 시장이 이제 투자 대비 수익을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ROI, 즉 투자 자본 수익률과 현금 흐름 회수 시기를 중요하게 보는 거죠. 마이클 버리 같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AI 열풍을 90년대 닷컴 버블에 비유하며 경고하고 있고요. 하지만 낙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 오르텍스에 따르면 AI 관련 대형주의 공매도 포지션은 전반적으로 경미한 수준이에요. 대형 투자기관들이 섣불리 붕괴에 베팅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맞아요. 두 명의 미국 대형 펀드 매니저는 AI 버블 유려는 과장됐다며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폭증하는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요가 그만큼 견고하다는 거죠.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면 어떤가요? 오라클의 12개월 선행 PER이 조정 전에는 30배였는데 지금은 20대 후반으로 낮아졌습니다. 여전히 시장 평균보다는 높지만 고점 대비 30에서 40% 하락하면서 과열이 상당 부분 식었다고 볼 수 있어요. 브로드컴의 경우 EV 대 이비타 DA 배수가 32배까지 올라갔었는데 엔비디아의 19.6배와 비교하면 확실히 고평가 논란이 있었죠. 올해 브로드컴 주가가 57%나 올랐거든요. 나스닥 플러스 30%, 엔비디아 플러스 34%보다도 높았어요. 많이 오른 만큼 조정도 컸던 거죠. 그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지속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분기 실적 발표가 2026 3월에 있을 텐데 그 전까지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경우는 어큐뮬레이트, 즉 분할 매수 전략을 권장드립니다. 펀더멘털이 견고하고 배당 매력도 높거든요. 브로드컴은 분기 배당을 10% 인상해서 15년 연속 배당 증가 기록을 세웠어요. 2025년 자유현금 흐름이 269억 달러나 되니까 현금 창출력은 확실히 검증됐습니다. 반면 오라클은 홀드, 즉 관망 전략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은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 반등하는지, 오픈 AI 같은 대형 고객으로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는지 확인한 후에 진입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AI 인프라 투자가 정말 슈퍼사이클의 시작일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과 맞춤형 반도체 수요는 향후 수년간 지속될 구조적 트렌드예요. 이번 조정은 과열을 시키고 장기 상승을 위한 건전한 바닥 다지기 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리스크도 체크해야죠. 오라클의 경우 오픈 AI 경영 불확실성이나 구글의 AI 기술 우위 확보 같은 경쟁 심화가 변수예요. 높은 부채의 이자 비용 부담도 있고요. 브로드컴도 애플의 자체 칩 개발 동향이나 경쟁사의 기술 추격, VM웨어 통합 리스크 같은 요소들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리스크들은 이미 알려진 것들이라 현재 가격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봐요. 정리하자면 이번 급락은 AI도 결국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시장의 냉정한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묻지마 투자의 시대는 끝났어요. 하지만 핵심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는 두 기업의 장기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투자자들은 단기 주가 등락보다는 오라클의 FCF 회복 여부, 그리고 브로드컴의 AI 칩 마진율 안정화를 핵심 지표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긴 호흡을 가진 투자자에겐 현재의 밸류에이션 조정이 매력적인 진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과도한 기대가 거둔 자리에서 실적과 혁신으로 증명하는 진정한 승자가 나올 거예요. 오늘 네오 밸류 정화에서는 브로드컴과 오라클의 동반 급락 사건을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되 최종 결정은 신중하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오 밸류 저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